자, 여러분 그 뒤에 오늘 정적분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정적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면 fx를 부정적분해서 라지 fx가 되었고 그거에다가 적분 상수를 더해놓은 것 이것이 부정적분이었어요. 언제? 라지 fx의 미분을 스몰 fx라고 할 수 있다면 다시 반대로 하는 거다. 반대로 하는 게 부정적분의 기본 형태였다. 왜 잘려 혹시? 거의 아슬아슬하네. 이거 안 되겠다. 움직였나?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잘리지? 자, 맞죠? 이제 되죠? 됐다. 이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정적분이었다면 오늘 배울 내용은 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 왜 부정이겠습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부정이었다면 정적분은 이 값이 정해지기 때문에 정적분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뭐 알아야 되는 게 있으니까 책에 있는 넓이라는 것과 미분이라는 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좌표평면이 있었고 y축, x축에 y는 fx라는 이런 뭐 적당히 증가하는 모양의 함수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x는 a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고 있었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x 대신에 t라는 문자를 써놨는데 그거는 변수를 다른 걸로 바꿔서 x라는 변수가 다른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t축에 그래 그 t라는 함수가 뭐야? t는 a에서부터 t는 x까지의 이 구간에 만들어지는 이 부분의 넓이를 sx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t는 x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이게 넓이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sx라는 넓이도 x가 변할 때 값이 바뀌는 하나의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그럼 sx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때, 자, x가 변해요. 뭐만큼? 델타 x만큼. 요만큼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하면 요 점을 여기서 만들어지는 또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t는 x 더하기 델타 x가 되게 되겠네요. 그럼 이만큼 늘어나는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델타 s다 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시 생각을 해보자. t는 a라는 고정된 직선과 t는 x라는 직선 사이의 넓이를 sx라고 했습니다. 그럼 t는 x라는 것에서 이 x가 변하면 넓이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델타 x만큼 변화를 시켰어요. 뭐 2만큼 키워라, 1만큼 키워라 해서 변했다고. 그게 델타 x만큼 더해진 t는 x 플러스 델타 x라는 넓이와 맞나? 요 전체 넓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 요 커다란 부분은 s x 플러스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이 원래 넓이가 뭐였다? a부터 x까지의 넓이 sx였죠? 이 둘의 차이 내가 세로 빗금친 이 부분의 넓이가 뭐다? 델타 s다. x가 델타 x만큼 변했을 때 넓이의 변화량 델타 s다.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델타 s를 뭘로 나눌 수가 있겠다? 델타 s라는 넓이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델타 s를 좀 생각해 보자. 이 넓이는 이 노란색 부분의 넓이는 자, 함수가 지금 증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값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최소값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최대값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값이랑 델타 x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넓이 델타 x의 최소값 곱해서 만들어진 넓이보다는 델타 s가 클 것이고 뭐 등호를 넣어도 아무 상관없겠죠. 그럼 최대 값에다가 델타 s 곱해서 만들어진 커다란 직사각형보다는 작을 것이다. 델타 x라는 밑변의 길이에다가 최대값 m을 곱해서 만들어낸 그 값보다는 작을 것이다. 우필이 부사지고 나갔네. 자, 그럼 여러분 델타 x를 양변에 나눠주면 델타 x분의 델타 s라는 것은 스몰 m과 라지 m 사이에 있게 되는데
델타 x와 델타 s를 나눈 거, 여기에서 나눈 거라고 생각하면 델타 x분의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sx 이고 이게 라지 m 스몰 m이었어요. 자, 우린 여기서 무슨 일을 할 거냐? 델타 x를 뭘로? 0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아주 작게 만들 거예요. 그게 미분의 정의니까. 따라서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면 델타 x분의 s 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델타 x는 뭐라고? s 프라임 x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참고로 s 프라임 x는 ds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근데 이제 방금 이상한 뿌듯하는 소리가 났는데 얘들도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델타 x가 0으로 가면서 이 최대와 최소도 변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 대박이. 녹화 잘 되고 있겠죠? 저 원서는 막 중간에 보니까 녹화 안 되고 있고 이러면 슬프다. 자, 델타 x가 0으로 점점 줄어들면 x의 변화가 좀 줄어들면 최대와 최소의 변화도 뭐야? 점점 차이가 작아질 거고 결국 이 점에서의 함수값인 x, fx에서 최소는 사실 지금 fx잖아요. 함수가 지금 증가하는 모양이었으니까 최대도 점점 작아져서 뭐해? fx에 수렴하게 되겠죠. 따라서 너도 fx라는 함수 값에 수렴하게 된다. 따라서 s 프라임 x는 fx다. 맞죠? s 프라임 x는 fx다. 자, 다시 라지 f를 미분해서 스몰 f가 되었다면 스몰 f를 적분한다면 라지 f가 나올 것입니다. 맞죠? 따라서 sx는 스몰 fx를 뭐해서 적분해서 만든 부분 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차이가 뭐야? 원래 실제 부정적분하면 적분 상수를 뭐로 정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확실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얘는 기준이 A였잖아. A부터 시작했잖아. 맞지? A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SA는 반드시 뭐여야 돼? 0이어야 돼. 자, 따라서 fx를 부정적분해서 만든 s를 너무 이상했었다. sx 더하기 상수 c 중에서 뭐여야 돼? a 넣었을 때 0 나오게 sa를 반드시 빼야 됩니다. 되겠나요? 차이가 뭔지 알겠어? 자, 왜 부정적분이었다? 적분 상수가 뭔지 몰랐잖아. 근데 얘는 적분 상수가 정해져 있어야 돼. 왜? 기준이 A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A에서부터 A까지 적분해요. 그 적분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 값은 0이어야 된다고. 따라서 이 SA가 0이 될 수 있도록 AX에 A 대입했을 때 0 될 수 있도록 적분 상수가 이런 값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 이름이 정적분이에요. 부정적분은 안 정해지니까 부정적분인 거고 얘는 정해졌으니까 정적분인 거예요. 되겠죠? 그럼 여기를 조금 더 기호를 넣어서 깔끔하게 써보자 뭐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부정적분이 기호랑 똑같은 그냥 인테그럴 fx만 써두면 얘가 이걸로 정해지는 걸 알기가 어렵잖아. 실제로 여기선 지금 fx를 적분한 부정적분 중 하나지만 실제 이 함수는 스몰 f t라는 t에 대한 함수를 적분해놨잖아. 맞지? 그래서 이걸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ft라는 함수를 t에 대하여 적분하자. 단 적분 구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디서부터 시작은 a였고 끝점은 x였으니까 a에서부터 x까지 적분하는 것을 정적분이라고 하고 이것을 계산할 때 스몰 f를 적분한 게 라지 s였죠. 라지 s x 마이너스 라지 s a를 떼서 만든 거라고 하죠. 이게 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되겠죠? 자, 다시 넓이라는 걸 하나의 함수로서 보면은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얘를 적분한 함수 중 하나였다는 걸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다 이해하니까 s 프라임 x는 fx다. 따라서 fx 적분한 그 넓이인데
이 넓이라는 건 근데 내가 처음에 정의하기를 A라는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X라는 어떤 점까지 T는 A라는 직선과 T는 X라는 직선 사이의 넓이였잖아. 그럼 그냥 인테그랄만 써놓으면 그런 표현이 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뭐라? 적분 구간이라는 걸 추가한 거예요. 부정적분의 정의에다가 적분 구간을 아래 끝이라 부르고 위 끝이라 부르는데요. 시작점과 끝점을 추가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구를? ft라는 함수를 누구에 대해서? t축에 대해서입니다. t축에 대해서 일반적인 x축에 대해서 적분했다. 뭐 그런 얘기야. 되겠어? SA가 0이면 네. 굳이 뒤에 마이너스 SA를 안 붙여도 SA는 0 아니에요? 아, x가 a였을 때 sa가 0이 되기 위해서인데 이런 거야. 얘를 부정적분한 어떤 임의의 함수 라지 sx가 있잖아요. 근데 임의의 함수인데 얘를 적분해서 만들었잖아. 여기가 통째로 하나의 모양이야. 여기다 a 넣어서 0이 되게 만드는 거지. 얘가 0이라는 뜻이랑은 좀 다릅니다. 알겠죠? 실제로 a에서부터 t는 x까지니까 x에 a 넣으면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a부터 a까지 적분해서 0 됐다 이런 의미고 a부터 a까지 적분했다 sa에서 sa를 빼서 0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 의미는 그렇게 써긴 했지만 실제에서는 왜 너라는 게 빠져야 되냐? 너는 임의의 sx라는 하나의 함수잖아. 그래서 a 넣었을 때 0이 되기. 이걸 통째로 하나의 함수로 보셔야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x였고 y는 fx였다. 잠깐만, x는 a라는 점에서부터 x는 b라는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이 사이의 넓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다고. a에서부터 b까지 누구? fx를 어디에 대하여? 얘가 기준이잖아. x축에 대하여 적분하여라. 이런 뜻입니다. 실제 적분은 어떻게 하는데? 라지 s가 뭐야? 벡터 x의 적분 중 하나였잖아. 보통 일반적으로 라지 s라고 쓰기보다는 스몰 f 적분하면 라지 f지. 그래서 라지 fx라고 써서 그냥 이렇게 써. 부정적분할 때 만들어지는 걔를 그냥 써. 그 다음에 대괄호 기호에다가 오른쪽에 a와 b를 이렇게 씁니다. 됐지? 그럼 여기다 b 넣어서 fa 빼. 이게 다야. 위에 거 넣어서 밑에 거 넣은 거 빼. 이렇게 계산하기로 한다. 실제 여기도 만약에 x가 b였어. 여기가 b였어. 그럼 뭐야? sb에서 sa 빼는 거잖아요. SA에서 SB, SB에서 SA 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야. 알겠지? 자, 그래서 정적분은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여라. 실제 적분 자체는 부정적분인 라지 fx에다가 A와 B를 쓰는 것으로 하고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떼는 것으로서 그 계산을 대신한다. 선생님 여기에 적분상수 C는 안 붙여요. 네, 어차피 빠질 테니까 쓸모도 없고 실제 정적분의 정의는 적분상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은 이걸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이게 다예요. 이게 이해가 되면 참 좋은 거고 fx를 부정적분한 것 중에 하나가 s인데 그거는 fx를 부정적분한 sx다. 근데 sx는 원래는 뭐야? 적분상수가 좀 있어야 되잖아. 그 적분상수는 뭐다? 이 전체가 여기에 a 넣어서 0이다가 되려면 이런 함수에서 어떤 상수강을 뺐을 때 a 넣었을 때 네가 항상 0이 나오도록 적분상수 c를 정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sx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여기는 적분상수가 즉 상수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에 a 넣어서 네가 0이 나오도록 c를 마이너스 sa로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따라서 a부터 x까지 적분하면 이런 모양인데 그 x 대신에 b를 쓰면 되는 거고 t라는 문자 대신에 x라는 문자로 바꿔 넣어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이름을 조금 더 상세하게 부르어준다면 피적분함수라 하고요. 적분 변수라고 합니다. 참고로 정적분에 또 그 부정적분 간의 차이점은 적분 변수가 생각으로 안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왜냐? x였든 t였든 뭐가 됐든 간에 b 넣어지고 a 넣어지면 바뀌게 됩니다. 그냥 숫자 두 개의 차이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뭐 x에 대해서 적분하라든 t에 대해서 적분하라든 막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많이 피곤하구나. 괜찮아?
그때 뭐 연일 무리했니? 아 요새 시험 기간 그 뭐야 수행평가 기간이니 다들? 한참 학교 수행평가니? 대륜 아직 아니야? 하고 띄엄 할만하다. 오케이. 요걸 참고로 아래 끝이라 그러고요. 아래에 있는 끝이니까 그래 부르나 봅니다. 얘를 윗끝이라 부릅니다. 좌끝, 오끝 이렇게 해도 됐을 텐데 하여튼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적분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적분 구간. A에서 B까지를 적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부정적분한 함수, 적분상수 제외한 부정적분한 함수에다가 아래 끝, 위 끝 써주고 위에 것부터 넣어서 아래 끝 계산한 걸 빼면 그게 부정적분의 값이에요. 즉 일반적으로 적분 구간이 상수로 주어지면 너와 너 사이에 어떤 고정되어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한 값이 그냥 숫자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은 상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계산을 하고 나면 정적분하고 나면 실제로는 숫자가 나오는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게 실제 정적분은 여기에 더 가깝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정적분한 라지 fx가 뭐야? 정적분의 의미는 적분상수가 마이너스 라지 fx로 정해져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정적분 또 하나의 함수고 그냥 적분상수가 정해진 함수예요. 정적분은 상수다라는 아이디어는 이런 경우에는 숫자가 나오니까 상수로서 기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함수로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예 다음 시간에 한 챕터로서 다뤄보도록 하고, 지금은 요거는 조금 접어두고 계산하는 거 위주로만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쉬운 부분이 있다. 결론은 정적분이라는 것보다 계산하는 거다. 부정적분 할 줄 알면 정적분은 거의 날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좀 더 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정적분에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겠죠. 그런 성질들을 좀 알아보고, 특히 계산할 때 계산을 줄일 수 있거나 덜 해도 되는 그런 성질이 있다면 최고잖아요. 그런 성질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정적분을 오늘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의 정의는 확인했다. 정적분의 정의 요겁니다. 세로로 길게 써놔서 좀 눈에 안 보이긴 하지만 요거고, 성질 정적분의 성질머리하고는 KFX를 적분하게 되면 K는 앞으로 빼도 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거 부정적분에도 있던 성질 같은데요. 정적분도 부정적분 중에 하나긴 하지, 맞지? 사실 똑같다, 아무 차이가 없다. 그래서 뭐야, fx랑 gx를 더해서 해라, 더해서 정적분 해라 이 자식아 하면은 싫은데요, 나눠서 할 건데요 해도 되고, 엄마 이거 정적분 두 개 나눠서 해와 하면은 생각해보니까 이건 한 방에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하면 한 방에 하셔도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빼기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곱하기는요? 안 돼요. 곱하기는 안 돼. 곱하기는 나누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미적분 가서 하는 방법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수투 수준에서 다루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었습니다. 67쪽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이가 좀 있는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부정적분이랑 성질이 똑같다 맞죠? 근데 적분 구간이라는 게 새로 생긴 거잖아. 추가된 거잖아. 적분 구간 때문에 뭔가 성질의 변화가 있다면 알아둬야 되겠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것과 A부터 C까지 fx를 적분하고 C부터 B까지 fx를 적분해서 더한 것과 같은 값을 가진다. 이거는 그림을 도움을 받으면 이런 뉘앙스예요.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좀 해온다. 왼쪽 내용이었으면 오른쪽 내용은 야 A부터 C까지만 적분한 거에다가 C부터 B까지 적분한 거 더하자. 아이고 노란색이랑 주황색 따면 전체 흰색입니다. 뭐 그런 의미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너 뭐야? 라지 FC에서 라지 FA 뺀 거고 더하기 라지 FB에서 라지 FC 뺀 겁니다. 따라서 라지 FC 삭제하면 라지 FB에서 라지 FA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만으로 이해하면 가끔 좀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생겨버리는 게, 여러분 이런 것도 된다? A부터 B까지 적분하는 거잖아? 근데 C가 저기 있는 거야.
노란색 입장에서는 A부터 C까지가 여기예요. 선생님 C부터 B까지인데 그럼 B부터 C까지랑 적분한 거 뭐 달라요? 예, 좀 다르죠. 자, 다시 이것도 하나의 성질입니다.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은 B부터 A까지 fx를 적분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부호가 다르다. 맞지 않아? 라지 FB에서 라지 F A 뺀 거랑 라지 FA에서 라지 FB 뺀 거랑 부호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아, 따라서 C부터 B까지는 여기서부터 E까지니까 B부터 C까지 적분한 넓이를 반대로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그러니까 양수를 이렇게 적분 쭉 하면은 양수가 된 게 맞잖아. 노란색 값 양수 맞아요. 근데 주황색 값이 지금 C가 B보다 큰 상황이고 함수 fx는 양수인 상황이니까 넓이 자체는 양수가 나오겠지만 C부터 B까지 거꾸로 적분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B부터 C까지 적분한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C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A보다 크든 작든 뭐든 날아가는 거예요. 둘이 더하면 RF부터 W끝까지 한 방에 적분한 것처럼 이해해서 써도 되는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나눠서 계산해야 될 때도 있어요. 왜요? 한 방에 하는 게 인생이 존나 편할 것 같은데 존나라니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늦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쳐보죠. A부터 B까지 이거 적분해 했다면 함수의 모양이 중간에 바뀌겠네. 그럼 어쩔 수가 없다. 이 점을 기준으로 함수의 모양이 바뀌었어. 예를 들어 얘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2라는 뭐 1차 함수였는데 여기는 x 세제곱 더하기 뭐 얼마라는 3차 함수야. 바뀌었잖아. 그럼 A부터 C까지 적분해오고 C부터 B까지를 따로 계산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필요에 의하면 너를 굳이 나눠서 따로 적분해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문제에서 여러 개 적분해서 해봐라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싫어용 하고 한 방에 적분해서 쉽게 좀 계산할 때가 있어야 될 겁니다. 어쨌든 간 요거 그 다음에 여기서 거꾸로 한 건 부호가 왜 반대냐 적분 구간이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부호가 생긴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게 68쪽 위에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건 뭐 문제에서 적분 구간이 나뉘어져 있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문제에서 제시한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는데 조금이라도 계산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그런 걸 또 배워보자. 우함수와 기함수입니다. 우기? 성우기? 아이들 맞나? 아이들도 새 노래 나온 것 같은데 안 들어봤습니다 아직. 지금은 차에 대해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갖고 싶어하는 G80 차가 신차가 나왔어요. 2023년 버전으로 오늘부터 그걸로 바꿔서 팔더라고. 차 가격이 분명 제 기억에 5,271만 원이었는데 깡통 가격이 5,610만 원으로 34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3년으로 바뀌면서 좋아진 점 몇 개 있겠지. 근데 왜 차 가격이 400만 원이나 오르는 거죠? 바뀐 거 버튼 하나 바뀌는 거랑 밑에 좀 더 조용해진다는 건데 그런 거 안 바뀌어도 되니까 옛날 5,271만 원 돌려줬으면 좋겠다. 물가가 오른 걸 감안해서인지 한 1, 2주 만에 300만 원, 400만 원씩 오르는 차값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옛날에 살 걸. 고민한 지 한참 됐잖아. 그때 살 걸. 그랬으면 350을 아껴서 옵션을 하나 더 달았을 텐데. 하하하하하하. 아무것도 안 했는데 350이 올랐다니까? 난 가만히 있었는데. 2023년형이 나온다니까 뭐 좀 더 좋아지겠지 했는데 뭐 얼마나 바뀌는지 좀 보고 살까 하면서 그 다음에 이것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그랜저 2하고 생긴 게 좀 웃기게 생긴 했지만 그래도 좀 더 싼 가격에 굉장히 고급 세단이 또 나온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봤는데 야 아무것도 안 해서 340이 오르면 좀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 변하는 게 두 개 있다는데 그건 뭐 티가 나는 부분도 엄청난 거 아니고 그냥 차 가격 올린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그래도 뭐 테슬라보단 낫죠. 테슬라는 이제 외제차니까 달러로 팔거든. 10만 달러인가? 10만 달러가 1억 맞죠? 1000배니까 1달러가 1000원이잖아. 10만이어야지 100만? 1000배니까 10번 3번 하면 되잖아. 1000만? 100만? 1000만? 맞잖아. 10만 달러 차인데 근데 지금 1달러가 1000원이 아니잖아. 1200원 또 아니잖아.
2년 전엔 불과 1200 얼마였으니까 2년 전에 테슬라는 1억 2천짜리 차였는데 현재는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테슬라 한 대는 1억 4천만 원짜리 차가 되죠. 띠용.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었는데 2천만 원씩 오르는 차가 있다고? 예, 남의 나라 차는 그럴 수 있다,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으로 이럴 때는 뭐 사야 돼? 달러가 지금 아주 고 가치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 이때 열심히 차를 만들어서 뭐 해야 돼? 해외에 팔아야 돼. 왜냐하면 외국 애들 입장에서 우리가 똑같은 옛날이랑 똑같은 달러 가격으로 팔아도 외국인들 입장에서 100달러짜리가 100달러네? 그럼 그대로 100달러 주고 산 거잖아.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옛날이면 100달러 팔아서 뭐야? 100달러 팔면 뭐냐? 12만 원이냐? 12만 원 벌어야 되는데 14만 원씩 버는 거죠. 우리나라는 달러의 환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해야 돼. 수입은 힘들죠. 얘들은 옛날에 똑같이 10달러 줘 했는데 10달러 주면 옛날에는 12,000원 정도야 뭐 이런데 이제는 14,000원씩이나 이렇게 되는 느낌이니까 똑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사는 느낌인 거지. 자, 이런 거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재밌겠죠. 자, 우 함수입니다. 우 함수는 뭐야? 마이너스 x가 fx랑 같은 어떻게 뭐야? y축 대칭의 모양을 하는 함수를 의미하고, 자, 그런 것보다는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이 되는 우함수인지를 알아두면 좋죠. 짝수차 다항 함수, 코사인 x, 지수함수로 따지면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형태들이 됩니다. 로그라든지 나머지 뭐 기타 분수꼴의 함수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분수꼴의 함수는 단순히 분수꼴이라고 해서 다 뭐 기함수도 우함수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걔들도 짝수차 다항함수끼리 뭐 곱이랑 나누기다 뭐 합이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결국 뭐다?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외워서 한다? No, 그게 아니야.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원래 거랑 같은지를 확인하는 거야. 기함수는요, 부호가 반대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함수의 장점이 뭐가 있는데 라고 하냐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절대값이 같은 어떤 구간을 음에서 양까지 적분한다고 합시다. 우함수의 성질상 좌우가 뭐야? 대칭되어 있겠죠? 어디에? y축에. 이게 a고 이게 마이너스 a라고 했을 때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 어차피 같을 테니 0부터 a까지 fx를 적분한 값의 2배라고 하자. 0부터 a까지 fx의 2배라고 하자. 참고로 여기는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가 좀 더 메인이 됩니다. 어차피 다항함수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잖아요. 분수꼴이라든지 루트가 들어가 있다든지 코사인이라든지 지수꼴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미적분 가야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짝수차 다항함수. 그래서 이것 또한 그림으로 대충 증명할 수밖에 없는 게 조금 더 엄밀하게 증명하려면 미적분의 내용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짝수차 다항함수, 즉 우함수의 경우에는 좌우를 동시에 적분한다. 한 방에 적분하는 것보다는 적분을 0부터 a까지 해서 2배 하자. 0부터 적분하면 장점이 뭐냐? 라지 fa에다가 0 넣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우리 적분해야 되는 함수 다 다항함수지. 적분한 다음에 0 넣으면 빵이에요. 이산 안 해도 된다 이거야. 네, 이 부정 적분하면 라지 f니까 사실상 이 라지 fa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0 대입해봤자 어차피 보통은 0일 테니까. 근데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다항함수일 때나 가능한 거고, 지수함수라든지 코사인 같은 경우는 0일 때 0 아니잖아요. 코사인 0은 1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0일 땐 0 아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투할 거고 다항함수밖에 접근 안 할 거니까 0 넣으면 0이라고 개꿀 빨 수 있다고. 기함수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다? 중요한 점은 이 관계식을 만족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식 통째로 부호가 반대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뭐야? 원점 대칭이다. 그런 함수는 누가 있느냐? 홀수차 다항함수들과. 그럼 지금 수투니까 메인은 얘겠죠. 뭐 사인 x라든지 탄젠트 x, 뭐 일단 배우긴 다 배웠으니까 걔들. 그 다음에 지수함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붙어 있을 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지금의 메인은 놉니다. 참고로 기함수는 반드시 0,0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점 대칭이라는 놈이 0,0 안 지나면 곤란하다.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근데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은데 얘기했지? 얘는 음수야, 얘는 양수야. 응? 넓이 아니에요? 자, 정적분의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인데 넓이랑 다릅니다. 아까 설명할 때 넓이라는 표현을 빌리긴 했지만 실제로 넓이냐 하면은 넓이긴 한데 얘는 양일 때는 양수값 맞는데 음수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마이너스예요. 자, 조금 더 엄밀하게 대충 얘기해주면 적분은 넓이라기보다는 함수값의 합이다. 함수값의 합이에요. 합. 함수값을 이렇게 더더더더더 더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인 거고 얘는 음수 더했으니까 음수밖에 안 나온 거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너의 구간의 넓이가 만약 s라면 너는 마이너스 s라는 값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s와 s 다 빵이거든요. 빵빠라빵빵 빵빵빵 빠라빵 됐지? 반에 들어갈 때안 간다고. just a moment. 우리 불쌍한 나이스 집을 볼까?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군요. 자, 더워라.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봐, 특히 무함수도 물론 계산할 때 0이 들어가고 2배로 처리하면 되니까 편한 점은 있는데 막말로 그냥 계산해도 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가 많아지면 되게 헷갈립니다. 뺄 때는 또 빼야 되고 부호 바꿔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없어지면 편하긴 한데 기하무슨 개점입니다. 그냥 날리면 돼요. 그때부터 알겠지? 없잖아. 자, 그러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거야. 어떻게? 밑에 하나 써볼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까지 1부터 1까지 적분하세요.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를 적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x세제곱 홀수차죠. 마이너스 x 홀수차죠. 얘만 2x제곱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인가? 하지만 선생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 섞여있으면 아무 함수도 아니잖아요. 망했다. 망할 필요가 없지. 성질이 하나 있잖아. 따로 해도 되잖아. 너 따로 접근한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어차피 부정 접근 때 해봤으니까 됐지. 너 따로 접근하면 기하함수는 그냥 무시하시는 거야. 어차피 0 나올 테니까. 그래서 2배 뭐부터 0부터 1까지 누구가 2x제곱 2등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지우고 여기다 만약 4 쓰는 거야.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는 뭐 상수니까 아파트로 나오서 앞으로 나가서 계산해도 되잖아. 그래서 너만 계산해도 되고 뭐 알아서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제 답은 뭐 3분의 4가 되겠네요. 하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기하함수는 지워버려. 개쩐단 말이야. 엄청 편하단 말이야. 이거는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함수는 못 알아봐도 사실 그냥 계산하면 그만이라서 아무 문제 없는데 기하함수는 편하다. 물론 선생님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냥 계산해도 돼. 이런 식이야. 4분의 1 x 4제곱 이런 데다가 봐봐. 마이너스 1 넣고 1 넣으면 어차피 1 넣어도 4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4제곱하면 4분의 1 아니야? 그래서 둘이 빠지니까 없어져서 0 되는 거야. 뭐 그런 상황이야.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어차피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 주기함수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내용만 살짝 지우고 주기함수 한번 알아볼게요. 주기함수는 수학원 삼각함수 할 때 잠깐 들었던 내용이었어요. fx 플러스 p가 fx랑 항상 같아지게 하는 최소의 양수 p를 보통의 주기라고 합니다. 쌤 꼭 양수에 대해 아니 함수 써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수 써도 되잖아. 그죠? 그 마이너스 2라 써져 있어도 주기는 2고 2라고 플러스 2라 써져 있어도 주기는 2인 거야. 알겠지?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기인데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0부터 p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이나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이나 b부터 b 플러스 p까지 fx를 적분하는 것이나 셋 다 뭐를 의미해? 그냥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떤 지점에서부터 한 주기만을 적분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뭐 가장 기본적인 함수, 물론 우리는 상가함수를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용을 예를 들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반복되는 모양의 함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하는 것이나 중간 여기 어딘가에서부터 이까지 적분하는 것이나 이것 떼서 여기다 오는 게 똑같잖아, 맞지? 여기 한 4분의 3 지점부터 여기 4분의 3 지점까지 적분하는 것이나 어차피 여기 부분 떼서 여기다 옮기면 똑같고 요 통째로 떼서 여기에 똑같이 붙여도 흰색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주기함수는 적분하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한 주기만큼만 적분하면 되겠나? 그리고 A부터 B까지가 궁금해. A부터 B까지가 궁금해. 그러면 필요한 만큼 주기를 더하거나 빼서 적분해도 당연히 같은 값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누가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알고 싶었어요. 이 보라색 넓이를 알고 싶었는데 주기만큼 더해서 그냥 주황색 여기서부터 이까지 적분해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모양 적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위에 게 조금 더 의미가 크긴 하지만 뭐 이런 경우들도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1부터 3까지 적분해라 뭐 있으면 뭐 주기만큼 더해서 3부터 5까지 적분해도 되는 거고 내가 조금 더 계산하기 쉬운 지점으로 가서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따지자면 마지막으로 NP다. 즉 여러 번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인데 한 주기만큼 적분한 것이 있겠죠? 이것도 꼭 A부터 해야 됩니까? 아니요, 여기 있는 성질이랑 똑같아. 0부터 P까지 해야 되고 한 주기만큼 아무 데서나 적분하세요. 알겠죠? 계산하기 제일 편한 부분을 적분해. 몇 배? n배 하면 되죠? 왜? n번 더해져 있으니까. 주기가 n번 더해져 있으면 n배만큼 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해서 좀 계산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직선의 대칭 이동 또는 함수한 거에 적분 나와 있는데 이건 잠깐 넘어갈게요. 너무 좀 당장하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으니까 한번 문제를 좀 풀어서 계산하는 거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저런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하면 좋을까 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지우고 예제부터 하나씩 봅시다. 실제 배웠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분이랑 크게 내용 차이가 나는 건 아니죠. 그냥 적분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은 그냥 거기다 적분 상수를 더하거나 적분 상수를 구해야 된다면 구해서 쓰면 되는 건데 얘는 무조건 적분 상수가 정해지게 되고 보통은 특히 어떤 구간이 상수에서 상수까지 적분하라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보통 다 값이라는 거 그리고 대신에 계산이 졸라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적분을 깔끔하게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 다 분수가 기억나 겁니다. 알겠죠? 기상천외한 숫자들 많이 나오니까 화이팅! 자, 예제 1번 들어볼게요. 예제 1번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3x제곱 마이너스 1을 적분해봐라. 그냥 적분하시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대괄호 딱 쳐주고 1 넣고 3 넣고 3 넣으시면 27 빼기 3에서 1 넣으시면 1 빼기 1입니다. 따라서 24 이렇게 적분이 된다. 3이 아니네요. 틀렸네. 왜 틀렸나 했네. 자, 여러분 3이 아니라 2였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문자를 잘못 보시면 곤란하다. 2를 넣어야 된다. 8 빼기 2에서 1 빼기 1을 빼서 6이다. 자, 다시 2 넣은 거 계산 한번 쫙, 1 넣은 거 계산 한번 쫙 해서 괄호 잘 치신 다음에 잘 빼주셔야 됩니다. 계산하는 거 뭐 자기 스타일대로 하시면 되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계산은 빨리 할 필요가 없다. 천천히 정확하게가 맞다. 선생님 이 t가 한번 나와 있는데 뭐 따로 곱해져 있으면 뭐 방법이 있나요?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어. 미적분 좀 더 배우다 보면 나중에 배우긴 합니다. 곱해져 있는 거 처리하는 방법. 하지만 더 힘듭니다. 그냥 전개할 수 있다면 전개해 주는 게 정신 건강에 이롭다. 적분할게요. 4분의 2 t의 4제곱 더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계산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문제는 세 가지지만, 자 노란색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냥 순서대로 넣어. 그래요. 4분의 2 더하기 1 더 빼기 2분의 1에서 그 다음 마이너스를 다 넣어. 4분의 2 빼기 1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계산해서 빼자 뭐 이런 건데 1 빼기 마이너스 2가 2다. 노란색은 그런 생각이었고, 주황색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어차피 세 개 다 따로 했다 하면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4분의 2에다가 1의 4승에서 마이너스 1의 4승을 빼자. 여기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x 세제곱, t 세제곱에다가 1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한번 빼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나씩 빼면 어때? 나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냥 숫자할 때는 보통 노란색이 편하게 그냥 1 넣어서 다다닥 대입하고 마이너스 넣어서 다다닥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 알겠지? 주황색은 뭐야? 얘를 기준으로 이거 빼기 이거 b 4제곱 빼기 a 4제곱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거야 지금. 근데 가끔 필요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보여드리려고 써드린 거고, 일부러 쓴 것도 있습니다. 얘 날라가잖아요. 얘만 2배 되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알아두면 좋겠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야 이건 신이 주신 기회야. 알겠지? 이런 거 흔치 않다. 알겠지? 맞잖아. 절대값 같아야지만 쓸 수 있다니까. 절대값이 같을 때만 쓸 수 있어요. 방금 배웠던 우함수, 기함수 걔네들은 절대값 다르면 어차피 한 번 더 해야 돼서 별로 의미도 없어.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한데, 이런 건 그냥 계산하는 게 편한데, 절대값이 같네. 기함수 주고 알겠지? 기함수는 보내는 거야. 기함수 보내고 2배 0부터 1까지 3t의 제곱이다를 적분하는 게 가장 좋고요. 최소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해도 행복하잖아. 항을 2개나 날렸는데 맞지? 계산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따라서 가급적 특히나 우함수는 뭐 하면 좋겠지만 뭐 제대로 못하더라도 기함수만큼은 확인되는 즉시 날려주세요. 알겠죠? 기함수를 확인했어? 날려버려. 날려버려. 자 이렇게 5부터 3까지 따라따라 따란따라 3부터 5까지가 좀 더 자연스러운데요. 그런 거 없다. 그냥 적분권 앞에 달리는 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분수부터 치우자. 저희가 약분하면 x 더하기 1이에요. 적분해 2분의 1 x제곱 더하기 x 5 넣고 3 넣고, 그냥 여러분 작은 거 큰 거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 무조건 위끝 대입한 거에서 아래 끝 대입한 걸 빼는 겁니다. 3 대입한 2분의 9 더하기 3에서 뺀다. 5 대입한 2분의 25 빼기 5를 뺀다. 이게 다예요. 8 빼기 뭐냐? 계산 한번 잘못했지. 플러스 5 해야 되죠? 네. 마이너스 2 빼기 2분의 16이니까 네, 마이너스 10이다. 다 같이 해야 돼? 네. 확인하시죠. 시간 지나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요거 두 개 계산해서 빼는 마이너스 2분의 16 마이너스 8을 하면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정리 좀 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 저는 무조건 작은 거에서 큰 거 할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앞으로 뽑아서 3부터 5까지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의미가 있냐? 맞지? 그냥 계산만 해주면 된다. 하라는 대로. 자, 그럼 이제 2번 뭐야? 이건 어떤 의미일까? 1부터 아니 2부터 3까지 2x-1의 제곱 dx에다가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이죠? 네. 요정이 내일 오겠죠. 네.
4x-1에 네 들어가세요. 적분을 할 건데 따로 해도 됩니다. 따로 해도 돼요. 하지만 전개 한번 해볼까?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선생님 거듭제곱 참고로 물론 부정적분인데 배우긴 했죠. 거듭제곱도 적분 한 방에 할 수 있다. 근데 필요하다면 전개해서 할 수도 있잖아. 전개해 본 이유는 옆에 거랑 따로 하는 것보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왜? 문제에서 적분과는 일부러 같이 냈잖아. 그럼 합쳤을 때 장점이 있지 않을까? 따라서 2부터 3까지는 합쳐서 쓸 수 있으니까 너와 너를 더해서 쓰니까 개꿀 4x-1 다 죽었어요. 4x제곱만 남았습니다. 이건 합쳐줬었어야 되죠. 자, 적분하면 3 내려온다. 3 내려온다. 이렇게 되고 2랑 3 대입하면 36이고요. 3분의 8, 4, 32 따라서 3분의 108에서 빼면은 76이니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계산을 하면 할수록 분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어쩔 수가 없다. 그치? 분수는 내 친구 하면 돼. 적분 열심히 하세요. 분수가 나온 걸 어떡하노? 왜니?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해요. 적분과 일단 달라요. 그럼 같게 만들어 알겠지? 어떻게 같게 만들죠? 마이너스를 붙이는 대신에 적분 구간을 뒤집는 겁니다. 적분 구간을 뒤집자 핫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가 됐죠. 하지만 선생님 문자가 달라요. 하지만 이게 적분 구간의 적분의 또 장점 중 하나죠. 정적분에서는 적분 변수는 어차피 나중에 대입되면 날라갈 거기 때문에 적분 변수를 자유롭게 그지? 다른 걸로 바꿔도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너를 t 대신에 x라 이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0부터 1까지 합쳐서 쓰면 통분되어 있네요. x 더하기 1분의 x 세제곱 더하기 1인 것입니다. 이제 분수가 아닌 약분이 되겠죠. 따라서 다 정리되니까 나오는 겁니다. 약분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고요. 적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가 되겠고 1과 0을 넣어라. 3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1 0 나오면 다 0이야. 개꿀이야.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0 나오면보다 다 0이야. 개꿀이야. 다 0이. 헐, 다 0이. 다영이 이름 애들도 항상 있지 않나? 학교 가면 다영이 이런 거 한다는 거 있지 않나? 다영이 잘 없어 이제? 그래서 홍다영 뭐 이런 거 잘 안 쓰나? 사람이 이런 거랑 좀 그렇네요. 지영이 이런 건 안 쓰고? 친구들 지영이 있어? 잘 없어? 김지영 이런 거 잘 안 써 요새? 김지영 왜? 김지영이 왜? 옛날에 가르쳤던 애 이름이 김지영이었어. 그래서 82년생 김지영이 그게 또 김지영인가? 그렇구만. 책 유명한 책 하나 있었지 않나? 옛날에 82년생 그것도 김지영이지. 아닌가? 왜 지영이지? 지영이가 왜 이렇게 뭐라 하냐면 우리 엄마 이름이 지영이야. 맞아. 그래서 지영이라는 학생을 볼 때마다 좀 있잖아. 가끔 보면 이지영 씨도 있고 김지영 씨도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수업할 때 지영아 하고 부르기가 좀 민망할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지영씨 이렇게 부르기 힘들잖아요. 어이 지영씨 쉽지 않다. 그치? 옛날에 초등학교 때 친구 중 한 명 이지영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모범생 같은 애들 있잖아. 전형적으로 약간 인기도 많고 예쁘장하게 생겼던 걸로 기억합니다. 항상 주변 애들도 잘 챙겨주고 그래서 지영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인데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해서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하라고 나와 있는 것이냐, 결국 t나 x나 같은 식이면 똑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t 대신 x 써도 똑같다라는 건데 너를 그냥 t 대신 x라고 해서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한 상태로 너는 1부터 2까지 있고 너는 2부터 3까지 같은 구간을 공유하고 있네요.
그럼 한 번에 1부터 3까지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x를 적분한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이러면 계산을 뭐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해도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적분한다. 마이너스 4분의 1 x의 4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고 3 넣어라 1 넣어라 마이너스 4분의 81 더하기 9에다가 뭐 해라 1 넣어서 빼라 이거야. 이 뭐가 됩니까 이거? 마이너스 이 4분의 이거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80 마이너스 20 더하기 1이라 8이라 8 그래서 뭐야 이거 마이너스 10이다 이거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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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정말 조금 애매한데 지우고 새로 쓸까요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왜냐면 밑에 있는 식을 다 쓰려면 저도 약간 귀찮으니까 그냥 fx라고 쓸게요 그냥 잠깐만. 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dx 0부터 2까지 fx dx 얘도 어차피 fx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야. 여러분 진짜 급할 거 없다. 하나씩 합쳐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는 0을 공유하고 있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 선생님 마이너스 2랑 2에 비함수 날려버리는 건 어때요? 근데 어차피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날릴 건덕지는 없다. 안타깝군. 아쉽지만 그건 뭐 다음 기회에. 자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는 합치기가 쉽지가 않아. 자 다시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두 함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빼도 돼.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얘는 다르니까 이게 합쳤는데 아이씨 더하기밖에 없냐. 얘가 여기 만약에 빼기였더라도 적분 구간이 같을 때 뺄 수 있잖아. 그건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함수가 같은 거 적분 구간이 다르잖아. 적분 구간이 다를 때 얘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쓰려면 무조건 더하기로 써져 있어야 돼. 빼기 안 된다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더하기로 바꿔. 안 되는 게 어딨냐. 이것도 그냥 이제 라지 f 2다 뭐 1이다 해서 마이너스 정리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생각하기 편하니 더하기로 바꾸죠. 대신에 만약 너를 자리를 바꾼다. 앞에 거 윗끝 뒤에 거 밑끝 같네. 여러분 크거 작거 순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 앞에 거의 윗끝과 뒤에 거의 아래 끝이 같으면 그냥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거 한번 딱 적분 잘하면 답이 되구나. 뭐냐 이거 3x제곱 적분하는 거야? 자 그렇다면 너를 적분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x 로그는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자. 1 빼기 1 마이너스 8 더하기 2 마이너스 6을 빼면 6이 되겠다. 따라서 2번 답은 6입니다. 2번 답은 6입니다. 내리실 분은 죄송합니다. 요새 지하철 안 탄지 좀 돼서 모르겠는데 이번 역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 대구은행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 문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지하철 자주 타? 왜? 버스 타고 나와서 다시 지하철 타기까지 오는 거야 보통? 왜? 그러면 지하철 타고 한 방에 와? 아니잖아. 집이 안쪽이잖아. 수성사니까. 보통 엄마 아빠 다 데려다 주셔? 그래서 맨날 혼나는구나. 아빠 약간 혼내지 맨날. 넌 나이가 몇 갠데 아직도 엄마가 데려다 주냐 하면서 혼자 가 이러지 않아? 영민이 혼자 가잖아. 영민이도 엄마 아빠 맨날 데려다 줘? 안 된다. 빨리 혼자 힘으로 해야 알겠지? 아니 잠깐만 혼자 힘으로 해야지. 쉽잖아. 아니 그럼 캐나다 가서는 어떻게 할 거야? 진짜. 둘이 약간 걱정되는데요 살짝. 할 수 있는데 엄마 아빠가 약간 걱정돼서 태워주는 걸로 합시다. 동규는 너 혼자 이렇게 밥도 사 먹고 오는 거야 밑에서? 집에 가면 뭐 간단하게 다시 또 챙겨 먹어?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그래? 그렇군요. 쉽지 않지만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군요. 그치? 있으면 또 충격적이야. 400만 원 정도 주게. 딴 차 사야 되나?
아니 계속 차 가격이 올라 얘들아. 돈도 없는데. 돈이 아무리 많거나 적거나 이걸 떠나서 그냥 갑자기 차 가격이 이렇게 2, 300만 원씩 오르면 슬프다니까? 그래서 어차피 비싼 차 기왕 사는 거 옵션을 더 넣고 비싸게 뽑을까 이런 생각도. 옵션 몇 개 더 한 7, 8천 되던데요. 이걸 주고 사면 어차피 할부 받을 거 700만 원만 더 받아서 지붕 깡통을 사? 이러면서 지붕 깡통 딱 보면 9,100이거든? 그럼 9,100짜리를 사면서 야 차를 사는데 깡통 사는 사람이 어딨냐. 옵션 아무나 보는 걸 깡통이라고 그러거든. 뭐 깡통이어도 고급 차일수록 기본적인 옵션 다 있는데 이런 거야. 뒷좌석에서는 에어컨 바람을 조절 못한다든지 뒷좌석에서는 엄마 아빠는 따뜻하게 열선이 나오는데 뒷좌석은 열선이 안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추운 날 탁 타면은 엄마 아빠는 자 요새 차는 좀 고급이니까 타기 전에 뭐야 겨울에 타기 전에 미리 시동 걸 수 있습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서 위에다가 바깥에 주차돼 있으면 가서 이렇게 시동 딱 걸면은 휘웅 걸려. 아니면은 사실 근데 너무 고층이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하 주차장이다. 그럼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 주차장까지 걸어가는 길에 스마트 시동을 누르잖아. 그러면 이제 시동이 걸린대. 물론 제 차는 안 걸립니다. 당연히. 녹화되고 있는 중이야 설마? 왜? 꺼졌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이제 딱 시동을 걸면 차 웅 하면서 막 시동이 걸려서 기본적으로 내가 세팅해놨던 뭐 이제 열선이 작동된다든지 히터가 살짝 나오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는 차 탈 때 이미 히터가 살짝 나와 있고 열선 작동돼서 앉을 때 그래도 좀 따끈하네 하면서 앉으시는데 여러분들 앉으면 차갑다 이거죠. 여러분 차 뒷차석에는 열선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옵션으로 넣어야 돼. 200만 원씩 300만 원씩 넣으면 뒷좌석도 열선이 들어가. 그러니까 야 9,100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물론 제네시스 지구공 같은 경우는 뒷좌석에 내가 알기로 열선이 그냥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7, 8천짜리 차를 샀는데 뒷좌석에 앉는 너희 자식들 또는 뒷좌석에 앉혀야 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 앉아있는데 차갑다 이거. 아들이 야 오빠 엄마 이번에 차 뽑았다니까 하면서 8천이나 줬어. 하면서 멋있게 딱 타고 왔는데 엄마 뒤에 앉아봐 앉으니까 차갑다 이거야. 아들 왜 이렇게 참나 하니까 그게 돈이 부족해서 그 뒷좌석 열선을 못 넣었어. 이런 거 없어 보이잖아. 8,100만 원짜리 뽑을 건 8,200 주고 100만 원 더 주고 열선 넣었었어야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 옵션을 처음 살 때 못 넣잖아. 다음에 넣기 힘듭니다. 그럼 싸제로 넣어야 돼. 싸제라는 게 그러니까 그냥 정비소 일반 데 가서 그냥 설치해 달라고 하면 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주고 또 새로 달아야 된다. 차 안에 이게 잘 들어있는 게 아니라 새로 그냥 위에다가 그냥 패드 하나 더 깔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건 별로잖아. 그러니까 막 처음 살 때부터 옵션을 몇 개 넣어서 사야 되는 거야. 열선이 빠진다거나 통풍 시트가 빠진다거나 뒷좌석에서는 에어컨 바람 조절을 못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약간 불편하겠죠. 그래서 옵션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야? 맨날 이렇게 되는 거지. G80을 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찍어도 되나 모르겠네. 자, G80에 옵션을 막 추가해 덕지덕지 불러. 이 깡통이가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 보고. 지금 G80 깡통 5,600만 원인가 미쳤네 이 자식들이 진짜. 어씨 저번에 보면 5,270이었다니까요. 며칠 새에 340만 원 이게 오른 거야. 말이 나니까 이게. 옵션을 막 넣어서 어차피 비싸진 거 6기통으로 가고. 이거는 한 640, 670 추가되더라고. 스포츠 모드 딱 넣고, 네 남자 아닙니까? 또 멋있게 주행 딱 하게 스포츠 모드 딱 400만 원 딱 넣고, 아 역시 인치는 진짜 세지. 20인치 딱 박으면 또 이제 310이거든요. 막 박다 보면은 정신 차리고 보면 8,200짜리 차 이런 거 나와 있단 말이야. 옵션 몇 개 넣었는데, 그럼 생각하는 거지. 어차피 8천만 원 주고 살 거면. 조금만 더 무리해서 지구공을 살까? 이러면서 지구공을 딱 보면 9,100인가. 어차피 8,200, 8,300짜리를 살 건데 똑같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게 그 돈이면 지구공을 탄다 이거야. 급이 다릅니다. 더 예뻐요. 엄청 예쁘다니까 차가. 얘도 예쁘지. 얘도 예쁘고 다 좋은데 얘가 더 예뻐. 당연히 현대 애들도 차 만드는 애들도 만들 때 비싼 걸 더 예쁘게 만들지 않겠어? 그래 비싼 걸 좀 더 살려고 막 느낄 거 아니야.
비싼 게 안 예쁘면 야 이거 뭔데 병신 같은 거 누가 사냐 아, 이거 사면 되지 하고 이거 사고 다들 만족하면서 사면 이건 누가 타냐고. 비싼데 예뻐. 그래서 아, 나도 성공해서 저 차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예뻐요. 성공은 아니지만 800만 원 그냥 쓰는 김에 더 써서 어차피 이런 거 추가하다 보면 8,300 된단 말이야. 돈 좀 더 써서 9,100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지. 9,100 깡통을 산다. 지구공을 샀는데 그럴 수는 없지. 뒷자리 엄마 태웠는데 열선이 안 돼? 통풍 시트가 안 된다. 이게 말이 돼? 안 된다. 이게 또 역시나 여기도 옵션지를 또 하게 됩니다. 옵션을 몇 개 넣어요. 그럼 막 이제 정신 차려보면 1억이 넘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자기 현타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맞나? 하면서 이게 맞나? 처음에는 분명 5,270짜리 깡통을 사려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몇 개 옵션 그냥 조그마한 거 넣어서 6,000 좀 안 되게 사야지 했는데 어차피 비싼 거 살 바에는 막 붙여고 이럴 거면 지구공을 가고 지구공을 갔는데 깡통을 사? 그럴 순 없지. 옵션 붙이면 1억이야. 그러면 이제 외제차 사는 게 낫다 이런 생각 들면서 외제차 사이트 또 들어가서 외제차 또 벤츠 보고 막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비싸다 이러면서 막 정신 차리게 되는 거야. 알겠어? 차 사면 다 이렇게 됩니다. 요새 가장 제 인생 고민 중 하나였습니다. 좀 재미없는 얘기이긴 했는데 잠깐 했어요. 자, 그럼 다시 예제 4번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벤츠를 궁금해할 때가 아니라 예제 4번을 풀어야겠죠? 아니야? 벤츠 얘기하니까 재밌어? 재미없어요. 저 어차피 못 가집니다. 벤츠 너무 비싸요. 외제차가 지금 전부 다 더 비싸졌어요. 옛날보다. 환율이 오르니까 몇 개월 전에 차값 자체가 좀 달라서 진짜 뽑기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개꿀 이거 무조건 기함수 날려야지 했는데 안타깝지만 0을 기준으로 함수가 아예 바뀌어 있습니다. 그냥 답도 없어요. 나눠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sad. 하지만 그 자세만큼은 나쁘지 않았다. 뭐다? 절대값이 같네? 그러면 기함수를 어떻게든 찾아서 계산을 조금 더 덜 해보겠다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야. 수학은 어떻게든지 좀 더 생각해서 덜 어렵게, 더 쉽게, 더 빠르게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누구? 자, 봐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때는 0보다 작을 테니 x 더하기 1을 적분해라 라는 뜻입니다. 0부터 1까지는 x가 0과 1 사이에서 즉 0보다 클 때는 x-1의 제곱을 적분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너를 계산해보면 2분의 1 x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의 0을 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전개해서 적분할 수도 있고요. 바로 해도 됩니다. 알겠죠? 3 내려오고 x-1의 세제곱 속림을 해봤자 1이니까 뭐 똑같네요. 0 넣고 1 넣고 자 계산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데 0 넣으면 0이야. 마이너스 1 넣은 거 빼야 돼. 2분의 1 빼기 1을 빼고 더하기 1 넣으면 0이야. 0 넣은 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빼야 되니까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빼야 되니까 더하기 3분의 1 6분의 5네요. 그러니까 요런 계산할 때 마이너스 요런 거 되게 헷갈리거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마이너스 엄청 헷갈립니다. 왜요? 쌤도 헷갈리니까 니들도 헷갈리지 않을까? 내가 헷갈리면 니들도 헷갈리지 않을까? 오만한 건가? 자, 하여튼 계산할 때는 항상 이런 부분들 특히 마이너스 부 신경 써 주시면서 해야 된다. 정적분의 값을 구하여라. 진짜 좀 더 알아보긴 해야겠지만 와 근데 진짜 300만 원씩 오는 거 너무한 거 같아. 이럴 줄 알았으면 저번 주에 사러 갔지. 난 살짝 기대했단 말이다. 23년 형이 곧 나온다길래 뭐가 더 좋아지는 게 있겠지. 사실 차가 더 예뻐지거나 물론 너무 예뻐지면 안 돼요. 옛날 차 산 사람들 빡칠 거 아니야. 새끼 뭔데? 한 달 뒤에 뽑은 새끼는 차가 뭐 더 예뻐져 있는데 내 차는 똑같아. 근데 가격은 똑같아. 이러면 열받잖아, 니도. 차 뽑은 지 한 2년 열심히 타고 다녔는데 2년 뒤에 나온 새 차가 똑같은 이름으로 나온 새로운 신형이 나오는데
갑자기 너무 예뻐져 있는 거야. 내 차 바꿔줄 건 아니잖아. 그렇다고 열받잖아. 나는 왜 2년 전에 산 거야? 나 혼자 바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이게 배신감 든단 말이야, 오너들이. 근데 이 오너들이 무슨 막 500만 원짜리도 아니고 300만 원짜리 장난감도 아니잖아. 이게 무슨 5,600만 원짜리 6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2년 뒤에 새 차가 나왔는데 좀 변할 수 있지. 아, 이런 디테일한 부분 변해서 아 맞네, 더 예뻐졌네, 괜찮네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예뻐지면 곤란하다고요. 내 때는 왜 이런 거 만들어주고 새끼들 왜 이제는 왜 더 예쁜 거 만들어주는데 배신감 든단 말이야. 너무 예뻐지지는 않겠지만 난 그래도 약간 디테일한 변화가 좀 있고 뭐 약간 불편했던 부분 고쳐지고 뭐 개선되고 이래가지고 뭐 좋아지겠지 해서 좀 기다렸어요. 일부러 새로 나온 건 뭐 어떻게 바뀌는지 보려고. 바뀌는 것들 보고 나서 살라 그러니까 340만 원 오른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버튼 잉 올라오고 밑에 뭐잉 하고 소음 줄어들었다는데 그것 때문에 340. 지난주에 살아갈 걸. 자, 너무 슬프다. 재밌어 나쁜 새끼들. 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이거보다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요. 자, 원래는 어떻게 그려져 있어? 마이너스 2랑 일진하게 그려져 있어. 자, 근데 여기를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놨네. 이렇게 바뀌었어. 이걸 어디까지 적분하는 거야? 그렇지,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야요. 알겠죠? 요 넓이를 구하는 거야요. 알겠죠? 그래서 뭐야? 한 방에 하는 방법은 그런 건 없다. 자, 다시 절대값 적분 한 방에 하는 방법 그런 건 없다. 만들어 오면 여러분 바로 필드삼이야. 물론 저런 거 만들었다 필드삼 주진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없다기보다는 공식처럼 쓸 수는 있는데 단점이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려면 이런 거야. 중간값 2배에서 양끝을 뺀다. 근데 만약 부호가 통짜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로 바꾸면 됩니다. 양끝 2개에서 중간값 2배를 뺀다. 그래서 부호가 양수 나오면 성공,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뭐야? 중간값 2배에서 양끝 빼서 부호가 양수다? 오케이, 성공. 마이너스다? 반대로 바꾸면 돼. 그게 단데 뭐가 달라 그게 그냥 적분 2번 하는 거랑. 그래서 그냥 적분하시면 돼요. 방법이 없다. 에이 거짓말. 좋은 방법이 있죠. 없다니까. 야, 얘는 뭐야? 뒤집어져 있지? 뒤집어져 있지? 뒤집었어. 마이너스 붙여서 쓴다는 얘기고요. 1부터 2까지는 원래대로 양수 그대로죠. 원래 양수 그대로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아, 쌤 불하죠. 진짜 있잖아요. 없다니까. 이건 진짜 없습니다. 적분의 가장 더러운 점 중 하나가 계산량이 좀 많아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뭐 똑똑한 놈이 와도 이걸 계산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아, 물론 장점이라면 이런 장점이고 뭐 줄인다면 줄이는 방법이긴 한데 둘 중 하나만 적분 잘해놓으면 반대로 대입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얘가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fx 이런 느낌이잖아. 얘는 그냥 fx고 얘를 1부터 0까지로 쓰는 거야. fx 그대로 쓰는 대신에 마이너스 fx 0부터 1까지면 fx 쓰는 대신에 1부터 0까지로 쓰는 거야. 대입할 때 0, 1 넣으면 되잖아. 똑같은 식이긴 하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요식을 라지 f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라지 f잖아. 그래서 1 넣으면 마이너스 라지 f1 더하기 라지 f0 더하기 얘는 뭐야? 라지 f2 빼기 라지 f1이잖아. 그래서 내가 뭐랬어? 중간값에 양끝값에다가 중간값 2번 빼면 된다고 했잖아. 막 그런 의미긴 한데 그런 거 외워서 뭐하냐. 그냥 대입이나 하면 되는데, 그지? 그래서 뭐 어마어마하게 편해지거나 계산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획기적이면 저도 뭐 좀 강조를 할 것 같은데요. 계산을 줄이는 건 중요하니까요. 근데 어설프게 외워서 바보짓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난다. 계산 잘못하고 있으면 진짜 큰일 나.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건데. 자, 1 넣어요, 1 넣어요, 1 넣어요, 1 넣어요. 0 넣어요? 0은 0이야. 가버려? 2 넣어요. 3분의 8 더하기 2 빼기 4예요. 빼기 1 넣어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2야. 보면 이게 빼기 붙기 때문에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뭐 2배를 해서 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야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2분의 3의 2배니까 4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3분의 8이에요. 3분의 6은 2잖아요. 2 소거된다. 따라서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6번
예제 요건은 뭐라고 나온 거야? 그렇지, 이제 드디어 나온 겁니다. 기함수, 우함수로 꿀 좀 빨아봐라 라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차려놓으면 바로 꿀 빨아야지. 이거 뭐라 불러 이걸? 도구헌이라고 부른다, 맞지? 도구헌이 하면 뭔가 와닿는 느낌 좀 없네. 개꿀 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기함수는 저리 가버려. 두 번 적분할 거야. 누구를 0부터 1까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1을요. 적분해주자. 5분의 1 x 5제곱 3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x입니다. 너희다 1을 넣어라. 5분의 1 3분의 1 15분의 15 더하기 8 23 2배 하면 46 3빠밤. 이게 뭐냐? 제네시스 생각하면 할수록 빡치네. 어머니 GV80 사신다며? 언제 사셨는데? 1, 2년 전에? 그 완전 초창기에 나오자마자 거의 그냥 바로 사신 거네. 승리자다 진짜. 그때 샀어요. 나는 뭐 했나 그때. 돈 열심히 벌어서 차나 살 걸. 2번. 2번. 여러분 이거 좀 쓰기 역시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뭐 fx다 이렇게 적어놓는 거야. 빼기 2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fx.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꾼 대신에 좌우 위아래 끝을 바꿔줘라. 0은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고 오케이 좋아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기함수는 죽어버려. 날려버려. 4x 5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날려버려. 자, 2배 한다. 0부터 2까지 6x 제곱 마이너스 1만 이제 적어놔. (2x) 세제곱 마이너스 x죠. 2를 넣어준다. 16 빼기 2입니다. 14의 2배 28이 되겠어. 약불 야불. 이게 뭐예요? 기함수네. 기함수야. 기함수야. 문제에서 1부터 2까지 fx dx는 가르쳐줬습니다. 얼마라고요? 2라네. 근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자식이.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럼 뭐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다가 왜? 내가 아는 건 1부터 2까지니까 1부터 2를 써먹으려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가 1부터 2까지 적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거 기함수라면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 0이지. 잘가. 따라서 뭐야? 너랑 나빠. 답은 뭐야? 2예요. 이런 식으로 자 문제에서 fx의 식을 구체적으로 주지 않은 경우거나 또는 네가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분명히 주어진 조건만을 어떻게든지 활용하면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함수라는 거였으니 어떻게 하면 그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른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0을 만들 수 있을까에 고민을 하면 되겠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인 1부터 2까지를 안다는 점에 차간 마이너스 1부터 2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1부터 2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주니까 맞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로 그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왜 그래야지 되는 건지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유형 여기에서 좀 더 어려워지겠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만을 잘 활용해서 변형해가면서 미분값을 적분값을 찾아내는 이런 유형은 수능에서 상당히 자주 기출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쉬운 버전이죠. 자, 5도 5까지 구하래요. 밑에 있는 조건을 보면서 예제 8번 마이너스 1과 1 사이는 1 마이너스 절대값 x를 그려라.
이거 그리면 뭐 되는데 마이너스 1일 땐 0, 0일 땐 1 넣으면 0인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뭐 그려지겠습니다. 그다음 문제에 또 뭐 돼 있어? 나 조건에 대신 너의 주기는 뭐다? f x 플러스 2는 계속 fx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즉 모든 실수에 대해서 넌 뭐다? 주기가 2다. 따라서 방금 그렸던 이 그래프를 봐야 2라는 주기를 기준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그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뭐 왼쪽에도 그리자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어쨌든 문제는 0부터 5까지 보여달라고 했어요. 뭐 주기를 접근하려면 그 귀찮긴 한데 근데 뭐야 좀 대칭성을 지니고 있잖아 사실.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진 않더라도 간략하게 개형을 그려두면 좋은 게 대칭성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해야지. 보면 알겠지만 0부터 1까지만을 접근 잘 해버리면 함수는 fx입니다. 1 절대값 x를 접근 잘해서 몇 배? 5배 하면 되는 거죠. 5를 누가 저렇게 써요? 곱하기 2를 쓴다는 게 5배 해주면 되겠다. 심지어 이 함수는 x가 0부터 1까지 양수니까 그냥 x, 1-x를 접근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취향이 갈리는데 그림을 대충 그려서 푸시는 분은 이걸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값을 찾아보시면 돼요. 뭐. 저는 이왕 그린 거 굉장히 쉬운 그래프니까 그림을 좀 정확하게 그렸는데 이거 이등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따라서 이거 넓이는 그냥 2분의 1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야? 이 값은 2분의 1이 자, 정적분과 넓이는 같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관계가 있다. 기본적으로 양수인 fx는 정적분 값이 곧 넓이에요. 넓이. 따라서 넓이를 활용해서 이 값을 체크해 준 것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뭐 예제까지는 제가 풀이를 좀 찍었고 녹화를 했습니다. 요거는 올리도록 할게요.